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오늘은요, BTS 예술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BTS 좋아하시죠? 어, 얼마 전에 저희 지인들 모임에 갔었는데요. 저희들 또래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엄마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평소 때 그렇게 엄마를 따르더니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사춘기가 되더니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죠? 그러면서 엄마가 힙합을 알아? 엄마가 BTS를 알아? 엄마하고는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해.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문을 콱 닫아버리고 그냥 대화를 거절한다는 것이죠. 예, 너무 서글퍼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아들과 대화의 끈을 좀 이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BTS 예술혁명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BTS가 이 정말 세계 젊은이들의 그 팬덤이라 그러죠. 그렇게 열광하게 만든 이유가 뭘까? 그냥 뭐 아이돌 춤추고 노래 잘하고 이런 거겠지.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또 BTS 공부를 하면서 노래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 가사의 의미가 너무너무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10대의 젊은이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인문학살롱에서 이 BTS의 예술혁명을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양연화입니다. 여러분들 연화라는 것은 그 중국의 왕가위 감독의 영화 제목이죠. 근데 이 BTS의 그 시리즈의 앨범 시리즈의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양연화의 뜻이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이게 뜻인데 이 10대들이 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 대한 10대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사들이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책의 가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 BTS 노래 중에 No More Dream이라는 그 화양연화 시리즈 앨범 중에 하나인데요. 얀마, 네 꿈이 뭐니? 지옥 같은 사회에 반항해? 예, 꿈을 특별 사면 자신에게 물어봐. 네 꿈이 프로파일? 억압받던 인생 네 삶의 주인이 되어봐. 왜 자꾸 딴 길을 가래? 야, 너나 잘해. 예, 제발 강요하지 말아줘. 뭐 이런 가사들인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그 직장도 힘들어하고 또 미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에 정말 오랫동안의 이런 불황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특히나 비주류, 아웃사이드, 제3세계의 젊은이들, 뭐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아시아 할 것 없이 주류에 끼지 못한 아웃사이드들의 어떤 그 좌절과 절망,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그냥 꿰뚫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BTS의 가사들이. 그래서 막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화양연화의 그 주 컨셉은 부친 사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친을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프리드리히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시대를 정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부친을 죽인다는 것은 기존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 반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우리한테 해놓은 게 뭐냐?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뭐 4차 혁명, 자동화, 뭐 디지털화, 뭐 이렇게 고속성장 이런 걸로 해서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그 프라이드하게 자부심 있게 우리한테 강요를 하지만 우리 일자리가 어딨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도 없는데 미래를 꿈꾸기조차 힘든 이런 숨막히는 세상, 그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최고급만 되라. 그래서 공부가 전부가 다냐? 우리는 거부한다. 기성세대를 거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아웃사이드, 이런 절망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냥 똘똘 뭉쳐버리는 거죠.
연대하라, 연대하라. 아, 지구 끝까지 연대하라. 우리 아버지 세대를 거부한다. 근데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예, 우리끼리 서로 도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젊은이들이 정말 BTS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블랙스완인데요. 블랙스완도 BTS 앨범 타이틀 중에 하나인데요. 블랙스완이 무슨 뜻이죠? 예, 금은 백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조는 다 하얗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검은 백조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백조를 다 봤느냐 말이죠. 예, 17세기에 탐험가가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호주의 바닷가에 아주 검은 백조가 하얀 백조들을 리드를 하면서 당당하게 떠 있는 아주 파워풀한 검은 백조를 보고, 아, 검은 백조가 있구나. 검은 백조가 어떤 그 이 세상에 대한 고정관념, 그죠? 고정관념 이런 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정말 너무나 의외고 뜻밖이고 그 앞을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 이 블랙스완 이 용어를 우리 그 요즘 투자 전문가 나심 탈레브가요, 우리 이 시대의 어떤 경제 환경에서 어떤 그 주식이 검은 백조가 될지 모른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불확실한, 또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그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는 뭐 망한다고 했던 회사예요. 근데 뭐 세상에 그런 에너지의 어떤 변화의 흐름을 타고 막 최고의 주가를 올리면서 블랙스완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BTS가 왜 블랙스완인가? 예. 여러분들 세계 대중가요의 중심이 되고 지표가 되는 것이 어딥니까? 예, 빌보드 차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 빌보드 차트에 한번 진입을 한다는 것은 세계에 이런 어떤 그 뮤지션계의 어떤 어떤 이 된다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요, 영어권이나 영미권, 비주류권은 영어권이 아니면은 진입조차도 힘든 그런 빌보드 차트에 이 BTS가 한국말로, 그죠? 한국말로 영어권도 아닌 아시아의 어떤 그 가수가 빌보드 차트를 세계 2위를 그냥 연달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젊은이들이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떼창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블랙스완이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CNN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BTS는 우리 그 비틀즈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그룹 사운드 비틀즈를 능가하는 이런 어떤 그 뮤지션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왜 비틀즈를 이렇게 그 우리가 생각을 극찬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냐면, 냉전을 종식시켰잖아요. 그 철의 장막 크레물린궁에 갇혀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자유에 대한 꿈틀함, 희망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음악으로 불어넣어줌으로써 냉전 체제를 종식하고, 예, 소련을 붕괴시키는 그런 음악이 바로 비틀즈였다면, 그러면 우리 BTS는 그럼 어떤 체제를 종식시킬까? 이런 거죠.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그 수직적인 구조 있잖아요. 가진 자, 어, 승자 독식, 예, 가진 몇 퍼센트가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어떤 나라나 국민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라미드형의 수직 사회에서 이 BTS의 예술혁명은 수직 사회가 아니라 BTS를 중심으로 수평 사회, 예, 아웃사이더들이 힘만 뭉치면 우리도 다 힘을 리더가 될 수 있고 파워를 가시할 수 있다. 기존의 어떤 기득권세에 우리 의지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고 우리끼리 연대하자. 이런 BTS를 중심으로 수평 사회를 이루어주는 일단 사회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에서 대단하게 이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BTS의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예, 작년에 2019년도에 공연이 있었잖아요. 잠실운동장에서 사흘 공연을 하는데 1조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매수를 해가면서 전 나라의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경제 수익이 한 42조? 42조라고 하는데요. 이 BTS의 그동안의 어떤 경제 파급 효과, 한 10여 년 동안의 파급 효과는 한 56조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5천
5조 6천억 원 정도의 어떤 수익률을 거둬들인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주요한 수입이 관광 수입인데요. 관광 수입, 화장품, 의류, 그 다음에 음원 뭐 이런 물론이고 음식까지 우리가 이제 케이팝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거둬들이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방향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이루는데 공연을 못 했으니까 관광 수입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가장 최근 단기간 내에 2억 뷰. 그 다음에 이 다이너마이트 신곡의 유튜브 조회수가 4억 뷰를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수입도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정말 BTS는 세계적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블랙스완이었다. 이번에는 BTS의 예술혁명의 세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셀렌디피티입니다. 셀렌디피티. 예. 이 셀렌디피티의 뜻은요. 우연한 발견, 뜻밖의 행운, 예, 영민한 발견, 뭐 그래서 희망을 주는 뭐 이런 뜻인데요. 이 셀렌디피라는 말이 원래는 스리랑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새 왕자가 왕궁을 나와서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왕궁 속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엄청난 세계 발견, 지혜 발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영국의 우화 극작가인 호레이스 월풀이라는 그 영국의 우화 작가가 처음으로 셀렌디피티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막 미국에서 영화화 되기도 했는데 이 한국의 이 BTS가 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셀렌디피티라는 거죠. 정말 우연한 발견, 영밀한 발견, 뜻밖의 행운을 주는. 그래서 이 BTS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세계에서 기죽고 좌절하고 이런 어떤 그 비주류 아웃사이드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세렌디피티다. 정말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의 불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BTS의 그 어떤 연대 아미라고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아미띠에 이게 군대가 아니라 친구다. 우리는 뭐 다 같이 함께하는 친구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아미의 뜻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ngs. 예, 우리 청춘의 사랑스러운 대변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예계에서 막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빅브라더스, 이 그 엔터테인먼트의 자본을 가진 어떤 회사들이 이렇게 마케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그런 그 연예계의 어떤 유행이라면 이 BTS는 그렇게 시작을 안 했죠. 처음에 시작도 뭐 그런 자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자기의 사소한 일상, 예, 아주 처음에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똑같이 보여줌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는 거죠. 야, 우리하고 뭐 별 다르게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예, 세계의 아미들이 BTS가 아침에 일어나서 트위트를 탁 올리면은요, 예, BTS의 트위트가 뭐 세계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보다 6배 내지 7배의 팔로워 수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탁 뜨면.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아미 군단들이 그냥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그 아미들은 BTS와 동등한 어떤 수평의 문화를 이루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현상, 세 가지 현상 뭐죠? 블랙스완, 세렌디피티, 그 다음에 화양연화, 부치사례, 이런 어떤 세 가지 의미를 가능하게 했던 이런 현상을 철학자 질 들레즈는 리좀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리좀 현상은요, 우리 고원 산악지대에 아주 거칠고 아주 그 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이런 고원 산악지대에서도 수목들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그 땅 밑에 있는 그 뿌리 줄기의 어떤 그 식물의 근성에 의해서 이런 어떤 뿌리 줄기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생강이나 연근 이런 뿌리 줄기들은 땅 속에 어느 방향으로든지 거침없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갈라지고, 예, 뭐 물이 없으면 갈라지고 또 합쳐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마디를 만들고 뻗어 나가는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리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좀 현상은 단일한 중심이 없고 수평적으로, 땅속에서 수평적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BTS도 예, 당연히 이런 이런 현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우리 디지털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SNS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그 마디마디의 아미들이 친구들이 마디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이렇게 자기 그 자국 내에 주변 사람들에게 뻗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점 현상은요, A와 B 동등한 A와 B가 서로 연결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똑같이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BTS를 중심으로 전 세계 M이 군단들이 A, B, C, D가 돼가지고 똑같이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그들 스스로 재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BTS의 어떤 예술을. 대단한 혁명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 우리나라가 IT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모바일 네트워크에 의한 온라인상의 강력한 어떤 연대가 정말 그 BTS를 오늘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균열까지 만들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탄의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그 연대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술도 이제는 기술혁명과 예술혁명이 하나의 연대를 해서 이 사회에 메시지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BTS의 매력이라고,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BTS가 탁월하다. 이 탁월하다고 하는 말은요, 뭐 새로운 음악, 뭐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뭐 어떤 뭐 이런 것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시대의 기저에서 꿈틀대고 있는 어떤 그 세계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기존 질서의 어떤 에너지의 변화, 이런 에너지의 변화의 흐름을, 그 방향을 감지하고요. 이 감지된 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감각적인 어떤 흐름이다. 감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래서 BTS구나. 세계인들이 열망하고 한국 가사를 외워가면서 BTS 노래에 열망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